자, 이번 시간에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만든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내용을 그중에 열국시대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시대에 전개해서 9개 열국을 다뤄놨고요. 윤 교수처럼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전기사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외를 또 다뤄놨습니다. 외, 일본. 그러면서 각 나라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여 해놨죠. 그래서 부여의 이름, 그 다음에 그 건국 신화에 대한 것들, 누가 건국했나, 은나라 난생 사화, 뭐 이런 것들, 정월은 누가 정했나 이런 내용도 있네요. 연나라 북쪽에 장성과 연나라 북쪽에 부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어디인가 갈석이다. 그렇게 돼서 부여의 정치사회 교과서보다 좀 더 자세히 내용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대외관계로서 고구려와 전쟁한 내용, 후한과는 우호와 전쟁을 반복했다는 내용, 그래서 공손씨 고대여동의 이제 부여의 멸망과도 관련이 있죠. 부여의 쇠퇴와 멸망, 선비족 모용 외의 습격이다. 이때 마지막에 연나부 부여에서 의라가 뭐 도망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써 있습니다. 이거를 환단고기에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응신왕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그 그림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494년에 고구려에 항복했다. 삼한 어디였느냐? 만주 남부와 한반도 전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한은 낙랑군이 있었던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한을 뭐 전사만 후사만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만 단군 조선의 삼한과 그 한반도 남부 쪽의 삼한 이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해 놨고요. 이거는 제야사 환단고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그 형성 과정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 내용이 윤내연 교수 책하고 내용들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죠. 옛 주민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 그런 내용. 그래서 그러면서 대륙 사만에 대해서 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이 역사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하는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 뭐 이렇게 되는데 삼국사기 채치원 열전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삽입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다. 그러면서 마하는 곳 고구려, 변하는 곳 백제, 진하는 곳 신라입니다. 이게 채치원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마하는 백제고 변하는 가야였다.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르죠. 채치원이 처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삼국 초기부터 서로 전해오던 말이랍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련의 삼국유사 마한은 고구려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17세기 한백김의 동국지리지에 마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 변하는 가야 라면서 이게 바뀌었죠. 사만을 한반도 내에 끌어들인 것을 계기로 남부로 비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한테는 일본 학자들한테는 아주 호재가 되고 식민사학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한은 서기 9년에 백제에게 멸망했다. 그런 내용들. 금마국은 본래 마한국이었다. 후조선왕 기준이 의만의 난리를 피해서 익숙한 내용들이죠. 남으로 내려와 한해 땅에 이르러 국호는 마한이라고 했다. 마한 출신의 상장군 탁, 금마 출신의 능이 있다. 이것은 청주한시 중앙 종친회에 있는 기자조선 왕의 계보입니다. 41세 애왕, 준왕이죠. 그리고 표 70세부터 75세 이것은 환단고기에 따른 번조선 왕 기씨 계보, 기자로부터 35세 기후까지는 왕이 아니었다. 중국의 한쪽 지금 기자 묘소가 있는 그쪽하고 고죽국이 있던 이런 쪽에서 기자의 후손들은 살았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마한은 이제 멸망했다는 내용이고요. 마한의 왕통에 대해서 준왕 얘기 나오고요. 마한 9세 202년 만에 나라가 망하니 기자의 번조선 건국으로부터 41세에 마한을 세우고 다시 마한 9세에 멸망하니 도합 50세의 연수로 1131년 만에 일이라. 이게 이제 기자의 그 마한의 8세 원왕 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으니 우평은 황룡국 고구려 원주에 들어가 북원선우 씨가 되고 우량은 신라 탈해 왕조에 들어가 청주한 씨라 일컫게 되고 우성은 백제 원조왕에 들어가 강릉 덕양 기씨라 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청주한 씨의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량은 탈해 왕조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청주한 씨가 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 그 서울대의 그 한영우 교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교수에 얘기하면 청주한 씨라는 성씨는 신라의 그 내물왕 때에 10번째로 성씨를 하사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6부에서 6개 성씨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한 300~400년 후에 내물왕 때 한씨도 10번째로 성씨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디다. 사만의 풍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고요.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검은 고 타기를 좋아한다.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것이 DNA에 있나 봅니다. 오늘날도 중국에서 노래자랑하면 1등 하는 건 조선족이라면서요. 그런 내용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천신의 제사를 지내고 확실히 종교적인 민족인 것 같습니다. 신라 전기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초기 기록 불신론, 식민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고요. 대륙신라 이야기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이제 보다 훨씬 확대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환단고기에까지는 미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관구검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 뒤 다시 고구로 돌아갔는데 남은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 그 나라의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다로 도망쳐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신라의 왕 중에 백제 출신이라는 거 있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부분도 밝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궐과 충돌했다는 내용, 대륙신라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가야 백제 왜와 충돌하다.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신라를 공격한 왜의 실체는 누구였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왕비 알령에 대한 것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뇌물 이사금으로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다.
신라의 왕후의 변천 과정. 이 삼국의 대륙 존재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천문 기록에 의문하면서 박창범 교수의 그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에서 천문 관측의 그 관측지가 전부 대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대신라만 한반도로 나오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의 대륙 존재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욱 놀라운 점은 기원전 201년 이전 신라의 일식 16개에 의한 관측자의 위치는 양자강 유역이었다. 그렇죠. 787년 이후 신라에서 기록된 일식 9개의 관측지 위치는 한반도 남쪽이었다. 신라의 일식 기록이 201년을 마지막으로 787년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무려 580여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기록이 엄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 일식 기록만으로 따진다면 신라는 중국 본토 지역에서 한반도로 일정 시기에 넘어왔다고 추정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궁금해지죠. 제야사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상식이 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백제의 요서, 경유설, 고구려 백제 신라로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삼국지 의지 통이전과 한국 측의 정사로 볼 수 있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백제만을 따로 분리한다면 삼국지 의지동이전에서는 3세기 중엽까지 백제는 만 54국의 하나라고 하는데 반해 삼국사기에서는 온조왕 때 이미 고부지방까지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군다나 삼국사기에서는 고유왕 때에 이제 이런 그 관등제 좌평 이런 내용까지 다 조직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삼국지를 믿어야 됩니까? 삼국사기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요서지방에 있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모종의 스토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우적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김석주 선생님이 이제 역사지리 관련해서 책을 쓰신 것을 소개를 하셨는데, 이 우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책도 나중에 강론에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우적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백제에서 보이지 않는 사서의 지명들이 이들 지도에는 나온다. 백제는 중국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삼국이 다 중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의 경우도 중국 영유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오재성은 신라가 중국 본토의 영토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은 삼국사기로도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다. 이 우리 고대사 지도를 아주 오랫동안 많이 모은 분이 오재성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그분도 우리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입니다. 고구려 동쪽에 신라가 있고 고구려 남쪽과 백제 동쪽에 신라가 있다. 이런 내용들 쭉 있죠. 대륙 삼국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또 한번 따봤는데 대륙 신라의 강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한 것들을 따왔고요. 백제 신라 외까지도 대륙에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대륙에 있는 그 지명
현재 우리의 지명과 같은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또 한번 실어봤고요. 신라는 진한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야사학 쪽에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라 건국 서기전 238년부터 이때가 고조선 고열가 단군이 그래서 고조선이 실질적으로 망하고 오가 6년 동안의 오가 연정 그리고 해모수가 239년에 북부열을 설립을 해서 이제 단군 조선을 흡수하는 이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 서기전 238년부터 단군 조선의 유민들이 신라 땅까지 이주했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근원을 체계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문화 주제, 근본 주제이다. 진한의 실체를 알면 천년의 역사의 신라 문화와 그 근원을 총체적으로 깨달으면서 신라 역사의 자랑스러움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환단고기 쪽에서는 이 진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 그 원문도 따라왔죠. 이보다 먼저 조선의 유민들이 산과 계곡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이 진한의 육촌을 이루었고 이들을 일러 진한 육부라 했다. 이 진한 육부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를 연 육촌은 단군조선이 망하면서 북방에서 내려온 조선의 유민들이 세운 것이었다. 삼한 관경제로 통치한 단군조선의 중심이었던 진한에서 신라가 왔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기훈 박사의 3세기 후반 동북아 정세 추정, 중국 사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많이 다르죠. 점점 이쪽에 대한 관심들 또 이쪽으로 연구 결과들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신라가 저쪽 만주 지역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백제 동성왕 모대가 신라 지증왕 지대로 아까 말씀드린 백제 출신이 신라의 왕이 됐다 할 때 이 지증왕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그 참한 우리 역사 모임에서 있는 기사를 제가 한번 따와봤고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궁금해서 찾다가 이제 참한 우리 역사 모임에도 보면 정말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동성왕 모대가 신라 지증왕 지대로겠다 이제 하는 내용들, 그 수서 동의열전과 비교한 기사들을 제가 한번 발췌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우선 여기서는 러프하게나마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라 전기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2대 지증왕과 23대 법흥왕 때 국력이 신장됐다 하는 내용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 전기사 또 나오죠. 그러면서 고구려 건국 시기를 늦춘 일본인 사학자들 이렇게 돼서 식민사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서기전 37년 추모왕이 아니라 2세기 제6대 태조대왕 때 건국했다라고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연대가 이제 일본의 역사보다 늦추는 그 이후에 있었다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죠. 건국 시기가 서기전 37년이라는 사료, 이게 김부식 삼국사기 아닙니까? 서기전 57년에 신라, 37년 고구려, 백제가 서기전 19년인가요? 그 고구려와는 18년 차이가 있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그게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서기전 277년까지 건국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우 박사는 서기전 217년 건국을 주장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우리 역사에서 강의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 신용우 박사가 이 시기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볼 만합니다. 거기에서는 서기전 217년 고구려 건국설을 주장합니다.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가져 지금이 900년이 되기 전에 80세 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고구려의 역사를 900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유국 900년설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그 신용우 선생의 강의 아예 화면 하나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유국 900년설에 의한 연대에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라면 고구려가 항복한 668년은 885년, 보장왕이 죽은 682년까지는 899년으로 유국 900년설과 일치한다. 지난해 동북 모퉁이에 존재한다는 삼국사기 기록과 일치한다. 1990년에 발표한 북한 손영종의 기원전 277년 고구려 건국설은 오류다. 이렇게 신용우 박사가 설명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고구려 전기사에 대해서도 건국 사화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당서 배인열전 고려 땅은 본래 고죽국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요. 첫 도읍지 연영성 환인년 오녀산성이다. 이 뭐 오녀산성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일본 식민사학자 주장이라는 것이죠. 환단고기에서는 사실 그런 주장 또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산 속에다가 무슨 도읍지를 정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식민사학자의 주장이다. 그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찾을 회복할 역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고요. 낙랑과 살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요. 후한 때 요동군 서안평의 위치는 어디인가? 지금의 하북성 일대다. 뭐 이런 거. 북경지역 유주 하북성이나 요녕성 이런 거를 낙랑군과 살수의 위치로 참 보고 있네요. 요사에서는 내몽골 파림좌기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리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표기해 놨습니다. 백제 전기사, 대륙백제, 열도백제 얘기해 놨죠. 백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남아 일대 참 많았었죠. 백제 담노가. 그런 것도 다 고대사에서 다 찾아내고 회복해야 될 역사들입니다. 원조왕 우리나라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침공함으로 편안할 날이 없다. 백제의 위치가 어디여야 맞느냐 그런 내용이죠. 낙랑 말갈과 싸우는 초기 백제, 천문관직지는 요서, 대륙백제, 반도백제, 열도백제, 담노 이런 걸 다 나누어서 백제를 봐야 됩니다. 한성백제, 하남의 우일에서 한성백제에다가 그 다음에 웅진, 부여 뭐 이런 백제들과는 다른 그런 차원에서 다 봐야 됩니다. 이 백제가 가장 기록도 그렇고요. 역사에서 복원할 일이 많죠. 남제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가야 제일 문제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임나일본부. 환단고기에서는 가야가
규슈 지역으로 가서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이 임나 일본부의 위치를 현재 일본 땅으로 봅니다. 한반도와는 관계도 없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점점 처음에는 가야 땅 일부, 경상남도 일부였다가 이게 호남으로 경상북도로 충청도까지 임나일본부가 커집디다. 여기도 회복해야 될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수로왕하고 그 다음에 호황우 얘기도 많고요. 그 왕자들 여러 명이었죠. 그 중에 뭐 승려도 되고 또 여러 사람이 5명인가요?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각각 거기서 또 역사를 개척했다. 그런 내용에도 스토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봐야죠. 역사를 하려면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이거 도대체 어찌 하자는 겁니까? 가야의 성장과 멸망 그런 내용들. 동쪽 신라와는 적대했고 서쪽 백제와는 우호를 했다. 군사 강국이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가야의 유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것들 많죠. 철기의 그 유물들. 포상 팔국이 공격하다. 이제 가야 멸망에서 이 포상 팔국이라는 그 팔국이 나옵니다. 구영왕 때 세 왕자와 함께 법흥왕에 항복했다. 김무력은 김묘신의 조부였다. 가야계의 일본 열도 진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진출한 가야계는 분국의 이름을 가라 또는 임나라고 불렀다 이거죠. 대마도, 규슈, 오카야마, 나라 여기에서 임나 일본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열도를 이제 지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최신악랑국 신채호가 구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놨고 일본 학자들이 왜곡했다고 하는 점재현 신사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놓았고요. 세끼노 타다시 일기에 북경 유리창가에서 한나라 유물 대거 구입해서 총독부 박물관에 보냈다. 총독부에서 역사를 왜곡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평양 일대 낙랑 무덤에 대한 연구 3천여기 모두 최씨낙랑국의 무덤이지 한사군의 낙랑군이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혀 별개랍니다. 그 다음에 음루 동옥저 예에 대해서도 그 위치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민족 귀속성을 고조선의 거수국들로 윤내연 교수의 주장과 일치하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확장 과정에서 정복당했다는 거고 외에 대해서도 대방 동남쪽 큰 바닷 가운데 있는데 외의 이동사 양자강 유역에 살던 외인들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은 대략 회계 동야의 동쪽에 있고 절강성, 소홍, 복건성, 해남도 지역이 외였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공부할 게 많죠. 발해의 섬에 있던 외인들, 낙랑 바다 중에는 외인이 있어서 한서질이지. 일본 열도로 이동하는 외인들, 발해연안의 외인들은 한반도 서북부와 서남부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게 연나부부에서 의라가 일본의 응신왕이 된 이런 부분과도 연상작용이 됩니다. 이들이 실질적인 일본사를 시작했다. 야요이 문화. 4세기에는 가야계, 5세기에 백제계가 우세했다. 야마토에. 그래서 일본의 고대사를 보면 그 한반도에서 또는 대륙에서 건너간 고구려계, 신라계, 백제계, 가야계가 서로 우열을 다투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열국 시대를 기술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환단고기를 기반으로 한 북부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야사학에서는 북부여와 열국시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